지금 도함수 활용의 내용을 뭐뭐 했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했고, 그쵸?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해서 내용하는 거에 대한 4가지 챕터를 끝낸 거야. 자, 그리고 이번 단어는 5번째야. 극대와 극소. 처음 듣는 얘기야, 우리 극대극소라는 말은. 자, 이때 요 부분, 이 부분을 극값이라고 불러. 극값. 근데 요 주변에 있는 놈들보다 큰 부분은 극대라고 부르는 거고, 주변 값들보다 가장 낮은 데 있어 이런 애를 극소라고 부르는 건데, 한 그래프에서 하나만 나타나? 아니야.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해됐죠? 자,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변 값보다 가장 낮은 데 있는 거 극소값,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데 있는 거 극대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변 값보다 높죠? 그래서 극대가 되는 거고요. 얘는 주변값, 요 주변값들보다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질 때 주변값보다 가장 작은 위치에 있죠? 이런 걸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인데,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극대랑 극소를 정확히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요.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위에다 표시해 놨는데 여기가 a야. 그러면 x는 a죠? 자, 이 주변이 다 열린 구간에 요 주변이 다 열려 있는 구간이죠. 요 a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여기가 fa가 되겠죠. 요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번. 자, fx는 항상 이 주변에 있는 요 가까워지는 요 수많은 값들 있죠. 얘네들이 fa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을 때, 그죠? 함수 x는 a에서 뭐라고 설명해? 극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하고요. fa는 극대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함수는 fx에서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요 주변에 얘가, 선생님이 얘가 b예요. 얘가 b예요. 그리고 얘는 fb가 되겠죠, 함수값이. 자, 이럴 때 2번 fx는 fb에서 fb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주변값이 fb보다 커. 자, 이때 함수 fx는 b에서 극소라고 이야기하고요. 극소라고 정의를 하고, fb는 극소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대값보다, 지금은 봐봐요. 이 극대값들이 극소값보다 크지만 선생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얘가 극소인데요. 이 극대보다 큰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극대값이라고 해서 극소값보다 항상 커요?
그렇진 않으니까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최대 최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값보다 내가 크면 극대인 거예요. 주변 가까이 있는 주변 값들보다 내가 작은 위치에 있으면 극소값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대값이 반드시 극소값보다 크다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의 함수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의 함수에서 한 개씩만 나오잖아요. 최대니까. 그리고 최소니까. 근데 하나의 함수에서 그 값은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한 거하고는. 그럼 상수함수는 어떤 걸까? 상수함수는 너희가 그려봐서 알지만 이런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y축과 x축이 있으면 y는 3, 뭐 이런 y는 k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극대극소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그냥 극대를 갖는 거예요. 그냥 이 상수함수는 모든 x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묻지도 않겠죠? 그냥 요렇게만 알아도. 자, 그래서 요거는 선 지울게요. 굳이 머릿속에 안 넣어도 되니까 설명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요. 함수의 극값과 미분계수예요. 맞아. 우리는 지금 도함수의 활용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얘 극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주변보다 낮은 이 녀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소값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 경우는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극소값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소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극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꼭 미분 가능한 것만 극소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도함수의 활용과 관련지어서 지금 극대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극대와 극소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외에 꼭 극소값이 미분 가능한 것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값이라는 게 요거랑 관계지어서 이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 이거는 선생님 발례를 든 거고요. 다른 예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극값을 갖는 경우, 미분 가능한 함수를 물어본 거야. 자, 이게 극값을 가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이 x는 a랑 x는 b에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 얘가 항상 뭐가 됐어요? 미분계수가 뭐가 됐어요? 기울기가 뭐가 됐어요? 0이 됐죠? 0. 기울기가 없잖아요. 0이잖아요. 선생님 지금 다 극소극대에 미분계수를 지금 구했잖아요. 그때 0이 된 거잖아요. 기울기가. 미분계수는 기울기기도 하잖아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죠? 접점의 기울기인 거잖아요. 얘가 0이 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선생님 그어놨잖아요. 그쵸? 따라서 f 프라임 a가 0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걸 찾으라는 거구나. F'A가 0이 되는 부분에서 아, 그 값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도 성립하냐 이거예요. 그 역은 성립할까 안 할까?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게 지금 역이잖아요. 이 역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 역은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아닐까요? 자,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성립하지 않아요. 자, 단이라고 쓸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에 대한 예예요. 자, 선생님이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한번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요 0인 순간에 프라임은 뭐가 돼요? F'은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그 값을 가져요? 극대예요? 극소예요? 요 주변값보다는 크고요. 오른쪽 주변값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얘가 극대 극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없다는 거죠. 가장 밑에 있거나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주변값에 비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얘가 0이 됐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꼭 그 값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위에 선생님이 예를 든 요것처럼 그 값이라면 F'A는 0이 돼요. 그 값이라면. 극대나 극소 모두 다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됐잖아요. 기울기가.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X는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면 F'A는 반드시 0이 될 거야. 하지만 여기처럼 F'A가 0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값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함수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값을 얘만 갖는 건 아니지만요. 이해됐죠? 자, 세 번째. 함수에 그러면 극대하고 극소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거야. 쉽게 찾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극대 존재해요? 존재하죠. 어디 주변값보다 제일 큰 요 위치가 극대를 가지게 되죠. 자, 선생님이 요 부분을 A라고 합시다. X는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A보다 아래쪽은요. 전부 선생님이 기울기를 따졌더니 어떻게 돼요? 오른쪽 꼬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죠. F'X가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얘는 우리 미분계수가 다 플러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녀석을 보니까 이쪽은 F'X가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0보다 작아요. 오른쪽 꼬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0보다 작구나. 얘는 지금 0보다 작구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요렇게 바뀌면 프라임을 구했을 때 극대를 갖는구나 라고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미분 가능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F'A가 0
일 때 x는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요? 부호가 1번 어떻게 바뀌어요? 양에서, 그죠?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면 무슨 값 갖는다? fx는 어디에서?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때 극대가 되고 fa는 극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를 하겠죠. 그죠? 자, 얘는 뭐가 존재하죠? 얘는 지금 극대가 존재했죠? 이 밑은 뭐가 존재했어요? 극소가 존재하네요. 그죠? 아, 여기가 극소가 되겠죠? 이 부분이. 자, 여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이번에? 여기도 그냥 A라고 둘게요. 여기 요것만 썼으니까. 자, A라고 뒀어요. 그러면, 아, 요쪽은 어떻게 됐냐면요. 전부 오른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F'X가 0보다 작아요. 음수로 나오죠. 근데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F'X가 0보다 어때요? 커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됐더니 뭐가 생겨? 오, 극소가 생겨.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은요. 2번은 자, 그 F'A가 0일 때 이 F'X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소가 되고 FA는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여기서 그 값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그 값을 구하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값은 항상 뭐야? F'A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요. 1번. 이런 그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1번 F'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죠. 우리 증가함수에서도 얘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F'X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얘가 1, 얘가 3 됩니다. 그럼 얘는 부호가 플러스죠? 얘가 마이너스죠? 플러스죠. 맞아요? 자, 그럼 그 값이 언제 생깁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선생님이 극대가 생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극대가 생기는 거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잖아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극소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x는 1일 때가 극대가 되겠죠. x는 3일 때가 뭐예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F1을 구하면 됩니다. F1은 얼마예요?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1이죠. 얼마예요? 11에서 6 뺀 거니까 5네. F3은요? F3은 27, 69, 54, 39, 27 플러스 1이니까 얘 날라가고 1만 남네요. 그쵸? 그럼 얘가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선생님은 그냥 그래프를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려서 했지만 너희가
예를 들어 4차 함수 이런 게 나오면 3차 그래프가 딱 안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증간표를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기억나죠? 증간표. 선생님 증간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 했지? 첫 번째 x, 두 번째 f'(x), 세 번째 fx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기억나요? 증간표 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처럼 나중엔 니들 편하려고 그냥 그래프 그리고 딱 이제 낼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 증간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x가 어떻게 되냐고 했냐면 선생님이 1, 3, 가운데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막 기억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0이고요. 얘는 0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0 집어넣는 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네. 여기다가 2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네.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여서 그 다음에 다시 4 넣어봐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플러스겠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증가, 감소 이렇게 되죠? 증가. 얘가 위로 뽁 올라왔다. 위로 뽁 올라왔죠? 위로 뽁 올라왔잖아요. 여기 위로 뽁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극대네요. 그럼 극대값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럼 1 집어넣었더니 5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극소가 생긴 거죠? 그럼 뭐예요? 1이 되겠죠. 얘는 극대값, 얘는 극소값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증간표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제 필기하겠습니다. 필기 해봐요. 자, 이제 2번 한번 써보십시오. 자, 요것도 3번 맞아 쓰시고. 공간이 없다. 빨갛고 다녀서. 자, 얘 또 써주세요.